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잠 못 드는 밤에 읽는 인지행동 이야기. 정종진 지음, 한원에서 펴낸 책입니다. 차례, 머릿말 1장, 인지행동치료 CBT, 변화도 알아야 할 수 있다. 2장, 불면증, 나는 왜 잠들지 못하는가? 3장, 불안,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손님. 4장, 우울증, 마음의 독한 감기. 5장, 외로움과 분노, 누가 그렇게 만드는가? 6장,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간과해서는 안 될 상처. 7장, 나쁜 습관, 행복이라고 믿었던 것의 배신. 8장,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8가지 방법. 오늘의 내가 만드는 내일의 나. 맺은 말.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머릿말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 생각은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가?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하나의 개인으로 보자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보통의 현대인이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는 건강, 성공, 행복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큽니다. 35년 동안 교육 심리학 및 상담학 분야를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건강과 성공,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결국 생각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란 삶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상황을 어떤 생각 혹은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행동과 운명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이라도 사람마다 대처하는 방식이 다른 이유가 바로 이 생각 때문입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극심한 우울증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슷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며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을 해석하는 태도에 따라 누군가는 극단적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고로 생각이 달라지면 운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남자가 포장마차에서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전에 파탄이 났고 얼마 전에는 뇌수술까지 받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업마저 몇 차례 실패로 돌아가자 그에게는 더 이상 살고 싶은 의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소주 2병을 비운 그 남자는 힘없이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한남대교에 이르러 난간 위로 올라가려던 순간 누군가가 이런 말을 툭 던지며 지나갔습니다. 지금 뛰어내리면 얼어 죽어요. 강물도 시퍼렇고 언 곳도 있어요. 강에 빠져 죽으려면 기다렸다가 따뜻한 봄에 뛰어내리세요. 그 말에 자살을 결심한 남자는 피식 웃었고 난간에 걸친 다리를 슬그머니 내려놓았습니다. 절박한 순간에 누군가가 던진 말이 남자의 생각을 바꿔 놓았고 봄을 기다리는 사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심기일전하였습니다.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된다는 말도 있죠. 이후 남자는 사업가로 재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멋진 풍경을 감상하던 한 관광객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폭포의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물맛 참 좋다 하고 걸어 나오던 그는 폭포 옆에 포이즌이라고 쓰인 팻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독성분이 든 물을 마셨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낀 그는 일행과 함께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의사는 유쾌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즈는 영어로는 독이지만 프랑스어로는 낚시 금지란 뜻입니다. 아무 이상 없을 테니 걱정 말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거짓말처럼 복통이 사라졌습니다. 상식이나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스리고 지배할 만큼 아주 강력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명예 교수이자 서양인 최초로 티베트 불교 승려가 된 로버트 서먼은 2012년 한국에 방문해 수덕사의 설정 스님과 대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서먼 교수는 대학교 1학년 때 사고로 왼쪽 눈을 실명한 사연을 설정 스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망스러웠죠. 그러자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생기더군요. 젊은 서먼은 방황 끝에 인도에서 불교를 접했고 수행을 하던 중 몽골 출신의 한 승려를 만나게 됩니다. 그 승려는 서먼에게 한쪽 눈을 잃은 것이 불행의 씨앗이 아니라 행복이 될 수 있다며 하나의 눈을 잃은 대신 1000개의 눈을 얻는다는 부처의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그때 불현듯 깨달았죠.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불행이 때론 위대한 행운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한쪽 시력을 잃은 대신 삶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얻었으니 이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시력을 잃은 대신 비전을 얻었다는 서먼 교수의 말은 주어진 상황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예기치 못한 역경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실패 역시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실패는 값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실패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역경에 부딪혔다고 그냥 주저앉아 절망하거나 회피하는 사람은 결코 역경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역경을 이겨내려 노력한 경험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경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는 것과 같죠. 역경은 누구에게나 닥치지만 그 역경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어떤 생각과 관점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세상은 나의 생각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나 관점의 차이에 따라 누군가의 눈에는 컵의 물이 절반밖에 없어 보이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눈에는 물이 절반이나 차 있기도 합니다. 또 연인과 헤어지면 세상이 끝날 것만 같고 절망스러워집니다. 앞으로 다른 연인을 만날 수 없을 것만 같기도 합니다. 마음은 상처투성이인데다 가끔은 나 때문에 연인 관계가 파국을 맞은 것만 같아 괴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점을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그 사람과의 인연이 아니니 다른 사람을 만나라는 하늘의 뜻이 아닐까? 이렇게 가슴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연인과는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같이 생각을 바꾸면 어떻습니까? 미국의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고, 저널리스트 휴 다운즈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특정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특정한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일본의 심리 상담사 고코로야 진노스케 역시 생각이 1% 바뀌면 인생은 99% 바뀐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행복에 이르는 여정에 우리가 가진 생각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살펴본 바와 같이 삶을 건강하고 성공적이며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생각, 즉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입니다. 생각이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잘못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편견의 노예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생각이 초라해지면 자연히 모습도 초라해집니다. 인간의 뇌 역시 90%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면 뇌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긍정적인 말을 하면 뇌는 실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쪽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떤 태도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인간의 감정과 행동의 길잡이이자 건강, 성공, 그리고 행복의 필수 요소는 바로 생각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심리치료에 적용하는 것이 이 책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인지행동치료 CBT입니다.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이미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론 중 하나인 인지행동치료는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목표 지향적이고 해결 중심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는 우리의 인지, 정서, 행동, 그리고 대인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말 그대로 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심리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설명하며 다양한 기법을 사용해 인지의 변화를 유도합니다. 인간의 감정과 행동 방식은 생각에 따라 달라진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인지를 바꾸는 것 자체가 이 치료 기법의 핵심인 셈입니다. 이 책은 먼저 인지행동치료란 무엇인지 소개하고 실질적으로 현대인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겪고 있는 문제들, 즉 불면증, 불안, 우울증, 외로움, 분노, 스트레스, 트라우마, 잘못 깃들인 나쁜 습관 등을 개선하는 데 유용한 인지행동 치료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일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왜곡된 생각을 찾아내고 부정적인 편견을 수정하며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며 그리고 문제가 되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사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일체 유심조 사상을 가르칩니다. 행복 혹은 불행은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나의 생각, 나의 마음가짐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걸 오랜 전 현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생각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일지라도 마음을 고쳐먹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연습과 훈련으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 책에서는 실생활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인지행동 치료의 원리와 기법을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인지행동 치료의 원리와 기법을 익혀서 저마다 자신을 올가매는 감정과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하길 바랍니다. 나아가 새로운 생각의 길을 내어 삶이 생기와 의미로 넘치는 행복한 나날이기를 기원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종진 8장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8가지 방법 오늘의 내가 만드는 내일의 나
지금까지의 여정을 통해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에 새로운 변화가 있다면 잠시나마 스스로를 축하하자. 물론 이제까지 우리가 지녀왔던 부정적 생각과 태도는 언제든지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밀 수 있다. 한 번 이상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은 다시 우울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우울증뿐만 아니라 다른 심리적인 문제들도 마찬가지다. 일시적으로 감정과 정서 상태가 호전되더라도 과거의 행동 방식은 하루아침에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재발과 좌절은 흔한 일이다. 그러니 예측하고 자존감이 상하지 않도록 노력하자. 이미 당신은 새로운 관점의 가능성을 엿보았다. 그것은 축하할 만한 일이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해도 좋은 일이다. 그 이유가 중요하다. 왜 과거의 행동으로 돌아가는지,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이런 반복을 멈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것이 이제부터 당신이 할 일이다. 현대인이 집착하는 단어가 다이어트, 운동, 건강한 식단인 것처럼 많은 사람이 건강에 관심이 많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 건강에 비해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정신적인 웰빙은 정서적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 중요성을 깨닫기가 어렵다. 정신 건강은 건강한 육체를 위한 다이어트만큼이나 중요하고 또 다이어트만큼이나 어렵다. 조금만 방심하면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정말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자 한다면 식단을 영구적으로 바꿔야 하듯이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태도와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야만 한다. 정신 건강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이것이 지속되도록 하는데 다음과 같은 유용한 아이디어들이 있다. 자신의 상황에 맞도록 유용하게 적용해 보기 바란다. 1. 꾸준함의 힘. 좋은 습관 유지하기. 성공한 사람을 보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런 습관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다. 좋은 습관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도록 하려면 좋은 습관이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저절로 우리를 만들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길 사람은 운명을 만들고 습관은 사람을 만든다고 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습관의 결과다. 인간은 반복해서 하는 행동을 닮아가기 때문이다.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다. 좋은 습관은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 활력을 불어넣어 주지만 나쁜 습관은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간다. 미국 기독교 서적 베스트셀러 작가인 조이스 마이어는 그의 저서에서 습관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라고 하였다. 당신에게도 이것만은 꼭 고치고 싶다고 하는 습관이 있을 것이다. 몇 분, 몇 시간의 변화의 고통을 피하려 수십 년을 불행, 실패,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 좋은 습관을 만들면 그만이다. 당신은 어떤 습관을 새롭게 만들고 싶은가? 좋은 습관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하다. 꾸준함을 유지하려면 재미있고 실천하기 쉬운 습관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무리 내게 좋은 습관이라도 만드는 과정이 지루하고 재미없다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다. 주 단위로 활동 스케줄을 짠다고 할 때 중간중간에 재미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추가시켜보자. 이런 전략은 스트레스나 지루함에 덜 취약하다. 혹시라도 계획한 스케줄에서 이탈하더라도 다시 본 궤대로 들어오는 회복 탄력성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한 번에 한 가지 목표를 정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한 가지 목표가 성공할 때마다 스스로 축하하고 실패하더라도 재빨리 실망감을 털어내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계속해서 전진해야 한다.
누구나 좋은 습관을 기르고 나쁜 습관을 끊을 수 있다. 그러니 지금 결심하고 당장 시작하라. 2. 전화위복의 태도. 나를 위로하는 능력 키우기. 감정에는 기복이 있다. 기분 좋은 날이 있고 우울한 날도 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이유가 분명할 때도 있지만 이유 없이 우울한 날도 많다. 과거 우울했던 경험과 정서적 불만 상태가 현재의 감정 변화를 심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 과거의 부정적 생각 때문이다. 과거 경험에서 발생하는 이런 태도는 소극적인 현실 회피로 발전한다. 그 결과 부정적인 생각은 강화되고 그에 따른 행동을 촉발하며 이 악순환이 계속된다. 우울한 기분이 든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반성의 기회로 삼으면 된다. 우울한 기분은 덜어는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동력이 된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은 인간에게는 우울감을 포함해 여러 가지 감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울감이 반드시 불필요한 감정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래 행복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감정이기도 하다. 자신이 우울하다는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울해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건강하지 못한 태도다. 우울한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은 미래에 더 큰 심리적 역경을 당할 수 있으므로 그럴 때는 전화위복의 태도를 기억하기 바란다. 3. 치료보다 중요한 예방. 초기 경고 징후 알아차리기. 우울증을 비롯하여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에서 벗어나면 과거는 되돌아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고 배우지 않으면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했을 때의 상황,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시작했는지, 주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되돌아보아야 한다. 혼자서는 다 복귀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들의 의견과 평가에 귀 기울여 보라. 앞으로 어떤 상황을 조심해야 하는지, 다시 우울증에 빠질 만한 초기 징후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비하고 계획을 세워야만 한다. 문제는 커지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자꾸 과거 속에 숨으려는 본능을 통제하고 미리 차단해야만 한다. 이때도 자신을 이해하는 지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만약 당신 주변에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보이는 심리적 증상, 짜증, 무기력, 약속 지키지 않음 등을 비난하기 전에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라. 세심한 배려로 그의 어려움을 충분히 들어주고 이해하고 공감하며 격려해 주어야 한다. 섣부른 충고는 금물이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증상이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 자살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자살의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심리상담사 혹은 전문 의사의 상담과 치료를 받도록 인도해야 한다. 4. 실패와 좌절에서 배우기. 노력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심리적 문제를 회복하는 여정은 길고도 험하다. 노력해도 실패와 좌절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라.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까지 배우고 학습한 것을 되돌릴 수는 없다.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듯이 그 당시엔 힘들었더라도 그 역경을 헤쳐나가려고 노력한 경험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경력이 될 수 있다. 성공은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낸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실패와 좌절을 학습의 기회로 삼는다면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노력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 그러니 섣불리 실패를 예단하지 말라. 실패가 저만치 있더라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피고 학습하라. 그것만이 유일한 성공의 방정식이기 때문이다. 한 겨울을 견디고 피어나는 매화나 동백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는 시련을 겪고 꽃을 피웠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겪는 불면증, 불안, 우울증, 외로움, 분노, 스트레스, 트라우마, 나쁜 습관 등의 시련을 새로운 나로 단련시키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5. 마음 챙김 명상. 명상이 가져다 주는 평온. 앞서 4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마음 챙김과 같은 명상은 각종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명상은 본래 불교나 힌두교에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수행 방법으로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종교적 입장을 떠나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신수련 방법이 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명상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만성 통증과 공황장애를 비롯해 불안장애와 우울증 같은 심리적 장애를 치료하는 데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명상은 수행 방법에 따라 크게 집중 명상과 관찰 명상이 있다. 사마타라 불리는 집중 명상은 의식을 지속적으로 한 곳에 집중하는 방법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 상태를 경험하고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만다라 명상이나 참선이 여기에 속한다. 윗바사나라 불리는 관찰 명상은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일어나는 감각과 느낌의 마음을 열고 판단을 미룬 채 고요히 살피는 것이다. 즉 관찰 명상은 변화하는 의식과 현상에 집중하여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살피는 방법으로서 흔히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도 부른다. 마음 챙김 명상의 주된 특징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각의 변화와 경험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다. 전적으로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이 명상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해석하고 판단하지 않는다. 마음 챙김 명상의 궁극적 목적은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이고 그 생각이 나 자신도 아니고 그 어떤 실제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 주변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실천하기를 추천한다. 6. 학습된 무기력. 부정적 생각에 문제 제기하기. 자기 자신,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어떻게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시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인간의 감정과 정신건강에서 핵심은 부정적인 생각을 거두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작업은 꾸준히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단 한 번의 실천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없앨 수는 없다. 부정적인 생각은 언제든지 되살아나 나의 자존감을 해치고 불행한 순간을 떠올리게 해 고통스럽게 한다. 그러므로 부정적 신념과 태도가 고개를 들기 전에 미리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신이 가진 장점과 좋은 점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고 인정하고 칭찬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설 자리는 좁아진다.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과 타인, 세상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더 많이 형성하면 할수록 부정적 신념은 반대로 줄어들기 마련이다. 물론 부정적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다. 나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갈 때도 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실패의 의미를 알아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패의 의미를 깨닫고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돌리는 일과 같다. 많은 사람이 고통과 실패의 경험 때문에 미래에 대해 쉽게 좌절하고 부정적으로 예상한다.
열심히 노력해봐야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신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못 되는 쓸모없는 사람이며, 무엇을 하든 항상 실패할 운명이라고 자신을 몰아붙이기도 한다. 심리학에서 이런 파괴적인 마음 자세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한다. 실패를 겪고 나면 노력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치부하고 낙담한다. 실패의 경험에서 생긴 무기력이 미래를 지배하는 것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만은 학습된 무기력 현상을 연구한 결과 3가지 사고 패턴을 규명했다. 첫째, 지금까지 노력한 노력이 실패했기에 자신은 아무리 작은 일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진다. 둘째, 과거에 실패한 경험에 비추어 앞으로도 계속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를 파급 효과라고 부른다. 셋째, 실패는 나 자신이 모자라기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며 실패를 자기의 인격적 문제로까지 확대 해석한다. 이처럼 부정적인 신념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도록 방치하면 할수록 좌절과 실패, 두려움과 외로움, 우울감, 우유부단, 시기, 질투 등의 감정도 더욱 증폭되어 사는 일이 고통스러워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부정적인 생각을 줄일 수 있을까? 부정적인 생각이나 긍정적인 생각이나 모두 나 자신이 하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생각의 방향, 즉 태도를 바꾸면 된다. 긍정적 생각과 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세상 일에는 무엇이든 그 이유와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라고 믿는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상황에서 가능한 것과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결과에만 초점을 맞춘다. 모든 상황에 대해 부정적 결과가 생겨날 거라고 예단하는 것과 반대의 태도를 가지면 가능한 일이다. 둘째, 실패는 없고 단지 결과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일에는 실패가 아니라 결과가 있을 뿐이다. 설령 그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만이다. 셋째, 무슨 일이 일어나든 스스로 책임진다는 책임감을 키운다. 성공이든 실패든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책임감이 생긴다는 것은 곧 내적인 성숙함과 탁월함으로 이어진다. 지구상의 위대한 지도자나 성공한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하나같이 세상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역사에 남게 된 것이다. 7. 인간관계. 의미 있는 타인과 함께하기. 인간이라는 한자어가 가리키듯이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들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선택의 여지 없이 인간관계 속에 살도록 조건 지어진 존재들인 것이다. 사회적 존재이기에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갈등도 겪지만 우정, 사랑, 감사의 관계를 맺기도 한다. 이것이 삶의 과정이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저마다의 업무에 치여 자칫 사회관계의 중요성을 잊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과 유대관계가 우리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정감을 증진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밝혀주는 연구 결과들을 보라. 배우자, 가족, 친구와 같은 의미 있는 타인들과 맺는 정서적 친밀감이나 사회적 지지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없어서는 안 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인간관계는 때로 양날의 칼과 같아서 원만한 인간관계는 행복한 근원이자 긍정적 정서의 원천이 되지만 갈등의 인간관계는
불행 그 자체이며 부정적 정서의 원천이 된다. 극단적인 경우 우울증, 범죄, 자살로 이어지는 일도 흔하다. 따라서 인간관계는 사람의 행복과 불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삶의 영역이며 긍정적인 인간관계가 행복한 삶의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필요할 때만 찾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서로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시키는 평소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나와 상대방은 다른 존재임을 전제하고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서로의 입장과 해석의 차이를 살펴야 한다. 이런 태도를 지니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일방적으로 상대의 양보를 요구하지 않게 되며 함께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좋은 사회적 관계의 출발이며 긍정적 관계의 초석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8. 삶의 균형 맞추기. 행복은 빈도임을 기억하라. 로마의 시인 푸블리우스 오비디우스 나소는 휴식을 취하라. 땅도 휴식을 취하면 더 풍성한 곡식을 맺는 법이다. 라고 하였다. 정신건강도 마찬가지이다. 정신도 휴식을 취해야 더 창의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만큼 삶의 균형은 중요하다. 워라밸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이러한 자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워라밸에도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무엇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지를 정하고 그 외 다른 일들과 적절한 시간 분배를 하는 것이다. 가족, 친구, 여행, 취미생활, 운동, 명상, 휴가 등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일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분배해보자. 불필요하거나 의미 없는 행동은 줄여나가고 시간을 최대한 보람 있게 활용하면서 그럼 행복은 저절로 찾아올 것이다. 직업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워라밸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기 마련이고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 무언가 실패했다면 실패는 하나의 사건일 뿐 나 자신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다독이자. 지금 불행의 한가운데 있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는 격언과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에스더 힉스의 말을 상기하고 더 오래 달리기 위해 다시 신발끈을 매는 심정으로 기운을 내자.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